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아직도 공장 국가, 저임금 생산기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26년 5월에 열린 베트남 국회 결의에 따르면요.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국가 예산의 매년 최소 2%를 문화 발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베트남 문화와 역사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에는 2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4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뇌피셜일 수 있겠지만 베트남 정부가 한류 문화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베트남의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너무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죠. 돈을 안 들이고도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거. 모타로 뭐 스포츠에 몇 천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BTS가 한번 나르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하잖아요. 여기에 외화벌이도 쏠쏠하죠. 우리도 문화산업에 투자한 지가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영화, 음악, 게임, 방송산업 전략적으로 육성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K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문화산업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실제로 베트남에서 문화산업 성장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음악 시장일 것 같아요. 베트남 로컬 가수들 유튜브 조회수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대형 콘서트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들도 베트남 내에서 콘서트를 많이 열고 있거든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문화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의 이미지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 문화와 관련된 가수들이나 현대 가수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로컬 콘서트를 여는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트남 정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기업, 빈 그룹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말처럼 문어발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예술 인재 양성, 영화 제작 및 배급, 놀이공원 및 리조트 육성 등 본격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CJ라던가 하이브 같이 문화 생태계를 베트남식으로 만들려고 빈그룹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부엉 회장님이신데 베트남 정부 잘 맞춰요.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베트남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에 성장을 많이 하고 변화 속도도 빠른 편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콘텐츠 따라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도 보면 플롯 자체가 그냥 한국 영화 혹은 서구 영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베트남식으로 바꾸기만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최근 한 3, 4년간 이런 게 많이 바뀌긴 했고요. 예를 들면 그 틱톡에서 흥했던 호황 투이린의 시틴이라는 곡 있어요. 띵띵땅땅띵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굉장히 유행을 했죠. 이게 베트남 전통 음악을 좀 가지고 온 거고 현대적인 EDM이랑 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챌린지가 나올 정도로 흥했고 베트남 Z세대의 반응도 굉장히 좋죠.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한국 문화든 서구 문화든 워낙 경쟁력이 세고 베트남 내에서 영향력도 커요. 이미 젊은 층 사이에서는 K-팝이나 드라마, 패션 소비가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 보자면 화장품만 해도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이 있고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로컬 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쟁력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도 어쨌든 성공 사례가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꿀팁 베트남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V컬처라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베트남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냉정하게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게 중국과 비슷해요. 창작의 자유와 검열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성공한 컨텐츠는 결국에는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베트남은 정부 구조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민감성, 사회 비판, 역사 해석, 문화적 금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컨텐츠는 정부 요구를 받아서 수정하고 상영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가 검열 관련해서 AI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폼 컨텐츠라던가 인플루언서 등 젊은 세대의 온라인 담론 자체를 정부가 이끄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중국식의 강한 차단 모델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틀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산업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여전히 불법 복제도 많고 저작권 침해도 많아요. 베트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 그 한국 드라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아 진짜? 어디서 봤어? 그거 베트남 넷플릭스에 없던데? 하면 그거 공짜 사이트 있어. 거기서 다 봐. 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올라오는 건요 다음날 번역돼가지고요 각 플랫폼에 다 올라가요. 불법 사이트고 여기서 제대로 된 수익이나 발생하지 않죠. 한국도 과거에는 이런 거 많았고 P2P, 푸르나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나토끼니 뉴토끼니 불법 시장 관련돼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만큼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10년 이상 장기간을 보고 다가가야 되는 산업이 베트남의 문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분들 그리고 음악이나 문화 관련 종사자분들에게는 호재인 것 같아요. 베트남 컨텐츠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블록버스터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대규모 콘서트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유통 경험이라던가 제작 시스템, 사업화, 팬덤 운영, 공연 기획 이런 부분은 한국 대비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력은 크지만 이 운영 노하우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협업을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GD도 나왔었고 블랙핑크도 베트남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백지영 씨도 오고 슈퍼주니어도 베트남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베트남 패칭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꼭 한 번씩은 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팬심도 굉장히 강한 게 제가 하노이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G드래곤 콘서트 갔는데 그 팬카페에서 굿즈를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거를 무료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어떤 노래는 가사가 뭔지 어떻게 따라 불러야 되는지 앵콜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상세히 다 프린트 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 봤는데 와 이런 게 진짜 팬심이다.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SM, YG 같은 큰 엔터테인먼트사도 베트남 현지 기획사 같은 거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베트남 V컬처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실제로 법안이나 예산 이런 것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당장 뭔가 실행할 역량, 예산, 인프라 등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도 있고 앞에 시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와서 이런 노하우 전수해주고 우리도 좀 이득을 챙기고 뿌리를 많이 이렇게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일본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